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 리터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름에 리터럴이 있는 거 보니까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숫자 리터럴이라든지 객체 리터럴과 같이 함수를 생성하는 표기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바스크립트에서의 함수는 객체 타입의 값입니다. 함수는 값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 값인 함수를 생성해내는 방식이 바로 함수 리터럴입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 값을 우리가 숫자 리터럴로 생성하고 객체를 객체 리터럴로 생성하는 것처럼 값인 함수도 객체 리터럴로 생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리터럴은 미리 약속되어진 기호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값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규칙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객체 리터럴 같은 경우에는 중괄호로 열고 닫아주고 그 내부에 키와 밸류로 구성되어져 있는 프로퍼티를 나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함수 리터럴도 규칙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함수 리터럴입니다. 즉, 함수 리터럴은 이런 펑션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맨 처음에 옵니다. 그리고 나서 함수의 이름이 옵니다. 여기 add가 함수의 이름인데 함수의 이름은요 식별자입니다. 즉, 이 함수의 이름은 식별자이고 이 이름을 가지고 함수에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 함수 이름은 함수 몸체 내에서만 참조할 수 있는 식별자입니다. 즉, 이 구간이요. 함수 몸체라고 하는 것은 이 중괄호로 열고 닫아주는 이 구간을 말하죠. 이 구간에서만 add라는 식별자가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깥에서 add라는 식별자가 이 함수 이름이 유효하지는 않다. 자, 이 얘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함수 이름은 식별자이기 때문에 식별자 네이밍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 변수 이름을 지어줄 때도 식별자 네이밍 규칙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퍼티 키의 경우에는 식별자 역할을 하긴 합니다만은 식별자 네이밍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었었죠. 참고로 식별자 네이밍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프로퍼티 키는 여러가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수 이름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 이름을 붙여줘도 되고 안 붙여줘도 된다는 얘기죠. 함수는 객체 타입의 값인데 변수와 마찬가지로요.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수는 일반적인 변수의 이름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이 함수 이름과 변수의 이름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이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고 안 붙여줄 수도 있다 라는 것만 알아두고 넘어갑시다. 함수의 이름이 있는 함수를, 즉 함수의 이름을 붙여준 함수를 기명함수라 부릅니다. 유명함수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함수의 이름이 없는 함수를 익명함수라 부릅니다. 즉, 이 이름이 있는 함수가 기명함수고 이 이름을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익명함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수 이름이 온 다음에는 4개의 변수의 목록이 옵니다. 자, 0개 이상의 4개의 변수의 목록이 올 수 있죠. 여러 개 있을 때는 컴마로 구분해 줍니다. 이 4개 변수에는 우리가 이전에 함수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을 때 알아본 것처럼 이 함수 호출문에서 지정한 인수들이 순서대로 할당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4개의 변수 목록은 순서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x, y와 y, x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런 얘기죠. 주의하실 것은 이 4개의 변수도 변수입니다. 4개자가 붙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변수와는 다를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것은 변수와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에다가 x, y 했을 때는 변수가 선언된 것처럼 동작합니다. 따라서 이 변수가 두 개가 여기서 선언이 되어진 것처럼 동작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지금 호출문에서 지정한 인수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두 개를 지정했다면 이렇게 두 개가 순서대로 할당이 되어지는데 이 변수의 유효 범위는 이 중괄호 내부, 즉 함수 바디, 함수 몸체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즉 이 바깥에서 x나 y를 참조하면 참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흡사 이 함수 이름도 이 함수 몸체 내에서만 유효하다 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매개 변수도 함수 몸체 내에서만 유효하게 됩니다. 이 매개 변수도 변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식별자 네이밍 규칙을 준수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x-y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이름을 붙여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함수 몸체는 이 중괄호로 열고 닫아준 이 코드 블록을 함수 몸체라고 부릅니다. 이 함수 몸체 내부에는 문들의 집합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즉 0개 이상의 문들로 구성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이 안에다가 기술한 문들은 하나의 실행 단위로 정의되어집니다. 즉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이 안에 예를 들어서 5개의 문을 나열했다고 했을 때 함수를 호출하면 5개의 문이 한꺼번에 순차적으로 호출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당연히 호출하지 않으면 그 5개의 문은 호출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실행되지 않을 거란 얘기죠. 이 함수 정의는 이걸 함수 정의라고 하는데요. 이 함수 정의만 가지고는 함수가 실행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함수를 정의한 이후에 함수 호출을 해야만이 이 함수 몸체에 기술한 문들이 실행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함수 리터럴이라고 했습니다. 즉 함수 리터럴은 값인 함수를 생성한다고 했으니까 자, 이 할당문이 실행되는 시점에 이 리터럴이 평가가 되어지겠죠. 평가가 되어져서 결국은 함수라는 객체를 생성하게 될 겁니다. 이 함수도 객체, 즉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수에다가 할당할 수 있었죠. 따라서 이 add라는 변수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함수 객체, 즉 함수 객체가 저장되어져 있는 참조값을 갖게 되겠죠. 함수는 객체라고 했습니다. 즉 값인데요. 일반 객체하고는 다른 객체입니다. 자, 객체라는 측면에서 일반 객체와는 같습니다만 일반 객체는 호출할 수 없죠. 당연히 일반 객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객체 리터럴로 만든 객체는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함수는 호출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함수 객체에는 일반 객체에는 없는 프로토타입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유한 프로퍼티들을 갖습니다. 따라서 함수는 객체이긴 합니다만은 일반 객체와는 좀 다른 특별한 객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함수가 객체 즉 값이라는 사실은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는 구별되는 자바스크립트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이 특징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특징을 이해하지 않으면 함수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좀 함수와 일급객체라는 장에서 따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